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이 권성동 직무대행 자기 역할을 내려놓겠다.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겠다. 어저께 발표했죠. 이분이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 권성동 사퇴하라고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박병석이하고 둘이서 밀실에 검수완박 그것을 딱 언약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검찰을 오히려 방조를 했어요. 방조를. 그래서 난리가 나서 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뒀죠. 그때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원내대표 정도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그 대표직을 빨리 그만두면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고 그 직을 딱 벗어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다시 그 다음을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죽어도 고예요. 죽어도 고. 제가 그랬죠. 대통령 친구기 때문에 당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은요. 대통령 친구라든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직에 있어 봤죠. 아주 몸조심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소위 이 짜파들 정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시대 말고 말이죠. 보통 시대는 굉장히 오히려 몸조심을 해야죠. 더 조심해야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초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더 자기는 2배, 3배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초등학교 친구다, 대통령의 친구다라는 게 어떻게 언론에 부각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서치를 합니다. 권성동이가 대통령 친구지, 초등학교 친구지.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 앞날만 계산하는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분 그만 사퇴를 하라고 한 3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이번에는 벽에 부닥쳤죠. 이분은 또 이준석이도 또 보호한 사람입니다. 성상납 의혹이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하고 이런 게 소위 증거인멸 의혹이라든가 이거는 사적인 영역 아니냐, 개인 사생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인이 얘기할 소리입니까 이게? 자기 선에서 잘라버려야 됐는데 이준석을 자르질 못하고 그저 데리고 가려고. 왜 데리고 가려고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음에 당대표 바란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때 필요하니까 이준석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는 그렇게 추정도 한 보도도 있습니다. 네. 권성동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리를 지금 3번을 국민들한테 했습니다. 네. 권 직무대행이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 분명히 밝혔어요. 배현진 의원이 그 전날 그만두고 또 어저께는 조수진 의원이 그만뒀습니다. 안 내려놓을 수가 없죠. 지금 정권 출범이 2달밖에 안 됐는데 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 보좌란 건 정책 보좌라든가 등등 당이 거기서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받쳐주는 게 거꾸로 대통령이 당을 받쳐줘야 됩니까? 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사퇴는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이준석이가 당원권 정지가 되니까 대표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원내대표가 1순위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했으면은, 직무대행을 사퇴를 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했겠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한 근거는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자동적으로 되는 이 자리를 안 하겠다 하면은 원내대표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래 원내대표를 사퇴하면 자연히 사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홍준표의 법리고 이 당원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하여튼 이분은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문자를 그게 고의인가? 진짜로 자기가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이죠. 키워놓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찬스가 왔을 때 키워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현하고 그전 원내대표하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주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을 혼란시켰습니다. 이준석을 저 양두구육, 지가 남한테 양두구육이라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은 양두구육, 양머리를 갖다 뒤집어 쓰고 개고기 파는 바로 그 장사가 바로 이준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머리를 걸고 개고기 이제 팔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은 못하니까 간접적인 말을 빌려서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성상납 의혹이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28세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해결이 수사가 안 된다는 것. 알고 봤더니 수사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더군요. 벌써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2일 날인가 13일 날 수사 책임자를 불러놓고 아주 질책을 크게 했더군요. 다른 사건은 다 되는데 왜 이준석 사건은 안 했냐. 그런데 경찰 소문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어저께 기사화된 게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 그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방송을 풀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경찰의 적으로 남을래.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쫙 소문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경찰, 정말 경찰대학, 일부 경찰대학 출신들, 김창룡, 문재인의 알박기 한 그 경찰청장, 드디어 나가긴 나갔지만 그 가서 이미 선동해가지고 전부 다 경찰을 완전히 흥분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뜻있는 경찰들, 뜻있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경찰의 직무에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들, 김창룡도 경찰대 사기, 이번에 총경 문제를 일으킨 그 주동자도 사기, 경찰대 출신들 일부, 극소수 일부 다 보니까 독식을 많이 했더군요. 경찰이 사관학교격이다 하고 아마 항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럴 때는 군인 절대 명령 복종하는, 국가의 절대 명령 복종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사관학교라? 육군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절대 명령 복종이고 조금 잘못하면 바로 퇴교고, 이 당권 탐욕이다 하고 이 당권 안 놓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6개월 내로 돌아와서 그거 하려고 그러고 이 일을 보호하는 자들이 지금 많았습니다. 이준석 보호자들, 권성동,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강하게 보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정미경. 정미경은 정치적인 마마라고까지 얘기하죠. 이준석의 마마. 참 좋겠습니다. 네, 마마가 여러 명 있어서. 네. 언론 보도에 가면은 그렇다더군요. 정미경은 서초 갑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협위원장 임명을 이준석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그 대부분 공천을 받는데 글쎄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제는 운명이 좀 틀이 바뀌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도 못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당원권 정지를 갖다가 상납 의혹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줬다는 난리 날라고요. 국회의원도 이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으로 나갈 수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혹시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거기 비례대표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나 거기 민주당 당대표는 안 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만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에 아주 똑똑하고 확실한 분을 갖다가 세워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그 다음에 김용태 의원, 삼선 의원, 지금 이 최고위원 김용태,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나온 그 김용태 말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김용태 의원 아주 훌륭하죠. 사무총장 하면서 자기 지역구 내 목을 먼저 쳐야만 내가 당협위원장을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때 당원들의 염원이 당협위원장들 다 바꾸라. 다 바꾸라는 게 당에서 아주 소리였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목을 칠 수가 없었죠. 다 한 50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걸 다 바꾸라.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김용태 의원은 원래 쇄신과 또 혁신의 상징으로 그때 옛날부터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연소 31세 지역구, 민주당의 지역구를 탈환한 사람입니다. 초선으로 나가서. 그리고 내리 삼선을 하면서 완전히 그 지역의 그 민주당의 지역을 김용태의 지역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아주 정말 인품도 훌륭할 뿐더러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무총장 김병준하고 할 때, 김병준이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할 때 자기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정리를 하려면은 일정 기준에서 정리하려면 내가 내 목을 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 지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3선에 딱 멈췄습니다. 청와대 청돌이라는 386들, 586들, 청돌이 대장, 윤건영이라고 알죠? 국정상황실장 가장 막강했던 소위 청와대 2인자라 했던 그분이 지역구,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구로울, 거기는 민주당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곳. 근데 들어가서 선전을 하고 패했습니다. 그것도요, 공천관리위원회 김형호라는 국회의장 출신하고 또 김세연이라는 공천 파열음을 일으켰던 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을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20며칠 만에 글로 바로 가서 선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라는 말은 못하니까 공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흠결이 없으니까 글로 딱 보내놨습니다. 아주 고사시킬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전을 해서 거의 표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는 패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분을
해야 된다. 아니면 김병준 저희 이 두 조, 저는 그 한 조로 보고 있는데 아주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쇄신을 하고 딱 나갔습니다. 그것도 더 하라고 그런 거예요. 6개월, 딱 6개월 이상. 비대위원장은 6개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김병준, 소위 김용태 의원입니다. 그래서 딱 떠났습니다. 깨끗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당협위원장들 한 50명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쇄신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당협위원장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안철수는 잘하려고 지금 합당을 하고 또 합당을 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 당이 똑같이 화학적으로 이미 같은 당원입니다. 뭐 어디다 저디다 따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뭐 불가하다 김병준 김용태조가 불가하다 대통령이 판단하면은 뭐 안철수조가 좋지 않냐 인수위원장도 하고 뭐 이런 두 분 조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건 개인적인 추천을 했을 뿐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위기에서 지금 서 있다고 하지만 이 지지율 있죠. 28%까지 뭐 떨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저는 이 지지율 정말 뭣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판이 지금 이 판이 지지율 판이 그게 정상적인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판이 아니잖아요. 이 극좌파들 민주당이라든가 이 양산박이에 저 있는 문재인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온 극좌파들 다 일어나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부 총질러 이준석 다 패당들이 당을 갖다 막 흔들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서 무슨 대통령 지지율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로 떨어져도 저는 안 믿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5년 동안 확실하게 시행하고 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딱 오자마자 대한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지난 5년 동안에 그게 어느 나라가 그게 무슨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헌법이 있었습니까? 헌법 지켰습니까? 그러면 검수완박을 합니까? 공수처법 헌법이 위헌이라고 문재인 은사인 헌법학자 헌법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허석자 교수님이 이건 위헌이다. 공수처는 안 된다. 해놓고 공수처 세워놓고 공수처 뭐 했습니까? 이런 걸 모든 마음대로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대통령처럼 보일 정도로 저 사람은 대통령을 하는 목적이 검찰 죽여가지고 자기 편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대통령 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까지 들 정도로 검찰 오자마자 검찰개혁 입에 달고 다녀요.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면 극좌파들이고 검찰개혁 말 안 하면 자기 편들이 아니에요. 친북좌파 친중좌파들. 나라를 이렇게 된 나라를 그리고 국민의 자유가 많이 유보됐잖아요. 아니 마음대로 어디 가서 데모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저 그냥 차들이 경찰 버스들이 산성을 해서 경찰 산성이라는 있죠. 무슨 산성 광화문 산성 문재인 산성이 딱 싸지고 민노총은 마음대로 데모해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했다는 말이죠. 아주 혼납니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데모한 거기에 광화문에 역사상 최초로 그렇게 1000만 가까운 숫자가 모였다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그게 모인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암흑시대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는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프레임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포한 겁니다.
취임할 때 자유를 35번 외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돼. 그 다음에 허물어진 소위 당나라 군대. 우리가 옛날에는 최상군이었지, 강군이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한 대한민국을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걸 계승을 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루고 했던, 근데 전두환 못 잡아먹어서 정신들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전두환이 뭘 잘못했어요? 한강물 파릇파릇하게 하고 마포가 안 잠기게, 홍수에 안 잠기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마포가 다 잠겼잖아요. 근데 여기 한강을 대준설을 했습니다. 올림픽 딱 조치를 했죠. 올림픽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으로 뻗어나게끔 한 동기를 제공한 자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를 갖다가 한 자리 꽉 잡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해놓은 바로 그것을 딱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꽉 틀어잡고 그걸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예. 아니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갖다가, 다 사람이란 건 과도 있고 공도 있는 법인데 공이 7이나 되면은 그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국립묘지 묻혀 있지도 못하고 그 유해가 그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나라를 제대로 지금 딱 수립시킨 분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을 복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와 이 모든 것을 행동하게끔 언론의 자유를 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거를 확립시켜준 대통령, 법치의 대통령에게 감사를 항상 느낍니다. 다만 열심히 대통령 되도록 운동은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국민들하고 함께 했죠. 국민 모두가 다 운동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권교체, 정권교체, 정권교체. 그래서 정권교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지금 확고하게 세워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처음으로 합니다. 이제 왜 한미훈련을 못하게 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눈치 본다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중국 눈치 본다고 사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사드에 물도 공급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드가 뭡니까? 미군만 보호합니까? 그 아래에 있는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바로 그 아래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로 만들어준 이 대통령의 그 의지, 대통령의 그 2개월 동안의 그 프레임을 잡는 게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또 뭐 좀 뭐 그 한다고 말이죠. 뭐가 좀 어떻고 이 부안해동 하는 이 극좌파들,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선동선전들, 이 언론들이 지금 좌파 언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데 선동에 넘어가서 대통령, 윤 대통령 지금 2달도 안 된 정부를 갖다가 비판해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곡간 누가 털어먹었습니까? 그 많던 돈이 있던 곡간을 갖다 다 털어먹은 정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빚 얼만큼 남겼습니까? 다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다 났잖아요. 지금 이 빚더미에 올려 있고 돈은 국고는 하나도 없고 다 털어먹었고, 자 그러면 저기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기는 안 좋고, 지금 이런 안 좋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말이죠, 맡은 지가 6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까? 지금 2개월 고작인데 민생이 어쩌고 뭐, 처음부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함께 고통을 갖다가 같이 함께 하자, 피눈물 나는 민생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향해서. 그리고 내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시장경제를 지키자, 국군을 양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는 강군이 중요하다. 부국강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지를 않고
좌파 극좌파들의 선동선전에 넘어가서 하는 일부 극소수 일부 국민들 이제 저는 좀 크게 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못하게 지금 보십시오. 검수완박 다 해놨죠. 다 장치를 다 수사권이 검찰이 없죠. 지금 다 이런 장치를 해놓고 갑니다. 그래도 검찰이 무엇을 내놓을지를 두고 보십시오. 적폐청산 안 한다고 난리를 했죠. 저도 그 답답합니다. 왜 이거 안 보여주느냐.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보이지 않게 뭔가를 다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좌파 극좌파들이 준동 속에서도 조용히 수사를 하고 있다. 이제 조금 지나 보십시오. 1, 2주 지나면요. 이제 많이들 소환될 겁니다. 예? 소환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급행열차, 직행열차로 갑니다. 증거 수집 완벽하게 법치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도 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네. 우리 열심히 이 정부를 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키자고 해놓고 그분이 뭐 정치인이었습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랬습니까? 끌어내서 대통령 당신만이 시대정신이다. 할 수 있다. 적폐청산할 수 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벌써 딱 만들어놨잖아요. 법치국가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근데 못된 환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내부 총질자. 이준석을 그렇게 내보내자고 외쳐대고 그를 보호하는 그 꾼들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삘 붙어가지고 또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말이죠. 아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 할 바 소임만 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준석을 돕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라를 어지럽히는 바로 그런 자를 돕습니까? 네. 자, 이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휴가를 가는데요. 또 휴가 가지고들 난리하다. 이 어려운데 왜 휴가 가느냐? 아니, 이 정말 웃기는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밑에 사람들이 휴가를 못 가요. 안 갑니다. 청와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 휴가 가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고 싶나 안 가고 싶나에 불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불편해서 누가 휴가를 갑니까? 이번에 가서 정책 구상, 엄청난 구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